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APEC에서 Developer Specialist Solutions Architect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경품 추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션 끝나고 바로 경품 추천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션 입장지에 네임택에 태깅한 그 QR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첨하신 분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세션 끝나고 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션이어서요.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시게 좀 이렇게 약간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세션에서는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인가, 인증 뭐 이런 그 권한을 어떻게 획득해서 결국은 AWS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고 뭐 어떻게 접근하고 뭐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그니토를 사용하실 때 보통 이제 패스워드 보안 이런 걸 신경을 쓰시는데 코그니토가 Secured Remote Password 그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요. 통상은 잘 안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용은 뭐 인가 형태, 서버리스 API에서의 인가, 그 다음에 제3자 인가 제공자와의 연동, 그 다음에 NSRP, SRP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가 뭐 이런데 이제 authentication, 영어로 authentication이라고 하고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이 한글로 표현을 했을 때도 헷갈리고 영어로 표현해도 역시 헷갈리죠.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대답할 때 보통 나는 뭐 여권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로그인을 할 때 보통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어딘가 로그인을 했다. 그런 거는 인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를 인증받은 거죠. 너가 당신이 올바른 유저니까 우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어떤 권한이 있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라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다 삭제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슈퍼 유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뭐 허가된 게시판에다가 글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인가를 그런 권한이 있을 때 그거를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련된 것이 authorization, 즉 인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용 거부 이런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AWS에서 중요한 부분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개념적으로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모두 API로 우리의 서비스는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고 그리고 퍼블릭 API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더라도 그건 다 API, 퍼블릭 API를 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리소스를 매니징하는 거.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를 띄워라. 그거를 API를 콜을 하면 띄우죠. DBMS를 띄워라. 그럼 RDS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럼 테이블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자체를 아예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I를 콜해서 다이나모 테이블에다가 그 크리에이션된 그 생성한 그 테이블에 아이템을 가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죠.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트리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API를 콜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DBMS를 띄웠다고 해서 그 DBMS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API를 콜하면 뭔가 셀렉트가 되고 뭐 그런 게 인서트 딜리트가 되는 그런 API는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요? 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제 접속을 연결이 해서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EC2 인스턴스를 띄웠지만 그 안에 인스턴스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OS 명령어를 하시는 거는 그 OS의 기능이지 우리 AWS의 퍼블릭 API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퍼블릭 API의 기능이 우리가 만든 대부분의 내부까지 다 쓸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람다를 만들고 람다를 호출하고 람다가 다이나모DB를 만들고 SNS를 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여러분이 만든 계정에 있는 여러분이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100가지가 넘는 서비스를 다 아무나 접속을 해서 API를 날려가지고 여러분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인증과 인가와 관련된 AWS 서비스는 뭐 이거 말고도 뭐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그니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API 게이트웨이는 뭐 일반적인 명사니까 아시죠? 퍼블릭하게 API를 만들고 프록시처럼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쓰시는데 그러한 형태의 API 게이트웨이를 저희도 제공을 하죠. 근데 API 게이트웨이가 뒷단에 리소스를 호출을 할 건데요. 통상 뭐 람다죠. 람다를 호출할 때 그것이 정말 그 람다를 호출해서 그 뒷단의 백단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다이나모DB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럼 그 인가는 어디서 오는가? 그 인가를 받아오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한번 인가를 받아서 AWS의 서비스 기능을 실행하는 걸 한번 주체별로 구분을 하죠. 이게 저희가 늘 맨날 서비스는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좀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그 고객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딘가 돌아가죠. 예를 들면 그것이 모바일이면은 모바일에서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온프림 서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EC2 우리 AWS에서 인스턴스에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인가라는 거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AWS 리소스를 사용 안 하고 백단에 뭐 다른 저희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혼자 돌고 말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호출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S3에다가 뭔가 아이템을 올려놓고 이미지를 올리고 뭐 아니면 람다로 호출해야 되고 다이나모DB에서 정보를 저장해야 되고 AI에 우리 AI 서비스를 콜해서 뭐 리커그니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정보를 리트리브가 끌어오고 그 다음에 번역도 시키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그런 서비스를 만드실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데 그럴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가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EC2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방법 중에, 즉 제안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표준이 롤을 붙이는 거예요. EC2 인스턴스에 롤을 붙이면 그 롤은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팔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바꾸면 그 안에 도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그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인가받는 그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크리덴셜 정보가 없어도 소스 코드에 없어도 그 이미 EC2 그 도는 EC2 인스턴스가 이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쓴다는 거죠. 그리고 롤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C2의 메타 정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의 그 토큰 값이 이렇게 몇 시간 단위로 바뀌는데요. 그 바뀐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의 SDK를 쓰시면 예를 들면 자바다. 그럼 자바 SDK를 쓰시면 자동으로 얘가 그걸 룩업을 합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뭐 로컬에 있는 크리덴셜 정보를 먼저 읽고 그 로컬 서버에 있는 그게 없으면 메타 정보를 읽고 OS의 메타 정보를 읽고 뭐 이런 체인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이제 온프림 서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뭐 AWS 컨피규어 하면은 컨피규레이션을 하죠. 그러면 시크릿 키랑 액세스 키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루트 폴더 밑에 .aws 폴더 밑에 크리덴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읽고 그거에 딸린 권한을 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크리덴셜 값, 시크릿 액세스 값들을 포함시켜 놓고 그 코드를 GitHub나 이런 데다 그냥 퍼블릭 기대다 확 올려버린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터지죠. 어떤 사고가 터지죠? 그게 봇이 있어요. 봇이 GitHub나 이런 그 퍼블릭 깃을 이렇게 스캐닝하는. 그래서 해커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 리전에다가 엄청난 최대한 맥스 인스턴스들을 다 띄우고 거기서 이제 막 비트코인 캘큘레이션을 하죠. 채굴을 하죠. 그럼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하루만 해도 몇만 불이 나와 버립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고를 이제 티켓을 끊으셔서 어카운트 매니저랑 얘기하시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고인 것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그 차감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뭘 할지 모르는 거니까. 게다가 그게 루트였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가를 받고 인증을 받는 체계가 굉장히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또 까다로운 부분이 모바일이나 온프림 서버는 여러분이 똑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롤이나 컴피레이션 사물 2.0을 모바일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그니토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가와 인증을 받을게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온프림 서버도 코그니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온프림 서버가 사물이나 아니면은 뭐 AD를 쓰든 컴피레이션 크레덴셜을 직접 서버에다 세팅을 하든 다 대신 그냥 나는 어플리케이션이 코그니토에서 인가받고 그래서 쟤를 통해서 나는 뭔가 이거를 인증 시스템이나 인가 시스템을 좀 활용할래라고 가능합니다. 근데 온프림 서버가 실제로 사물 2.0을 연동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돼요. 내가 이 서버가 이제 사물 2.0으로 여러분들의 그 IAM하고 이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제 올리죠.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딱 실행하는 순간 너가 어떤 롤을 선택할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얘가 어떤 롤로 할 수 있게 할래라고 하면은 0번 1번 누르면 뭐 3번도 있을 수 있죠. 4번 뭐 이렇게 있으면 얘 선택을 하고 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크리덴셜 파일을 로컬에다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물 2.0의 연동의 방식 중에 여러분이 온프림 서버에서 할 때 이제 이건 프로그래머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상에서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제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에서의 API 인가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라고 하는 건 결국 API, 퍼블릭 API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퍼블릭 API든 뭐 여러분들이 그걸 이름을 우리가 내부에서만 쓰니까 뭐 프라이빗 API라고 하든 어쨌거나 레스트풀 방식의 API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모든 유저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슈퍼 유저만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를 API 게이트웨이로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때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편리한 인가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야겠죠. API 게이트를 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걸 쓴다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PI 게이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인가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코그니토 유저 풀을 통해서 유저 풀로 예를 들면 유저 풀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코그니토의 유저 풀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정보, 즉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냥 속성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러한 유저 테이블이 생성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얘가 인가를 받으면 JWT 토큰을 돌려주고 뭐 이런 복잡한 인증 인가를 또 얘가 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것만 이용하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그니토에서 IAM 오소라이제이션에서 IAM 롤에서부터 그런 오스를 그냥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람다를 이용해서 커스텀하게 IAM 롤을 세팅해가지고 그거를 리턴해주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API 게이트웨이의 인가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코그니토 유저 풀 기반의 인가는 어떤 과정을 겪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호출해서 다이나모DB를 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저 풀에다가 로그인, 이게 이제 모바일 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온프림 서버에도 마찬가지예요.
온프림 서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서 보았던 뭐 로컬 크리덴셜을 설정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나는 코그니토를 사용할래 라면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네, 모바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꼭 모바일만이 뭐 유저풀을 코그니토 유저풀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유저풀은 이제 내가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뭐 넘겨주면 얘가 JWT 토큰 값을 넘겨줍니다. 이 토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정보들이 담겨 있죠. 3가지 정도의 정보가 다 담겨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API 게이트웨이에 리소스를 콜하게 됩니다. 그럼 API 게이트웨이는 이것에 대해서 이 토큰 값이 밸리드한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밸리드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람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서 얘가 콜을 하게 되고 이때 콜할 때 인복할 때는 당연히 얘가 인증만 받은 게 아니라 인가도 받은 거죠. 인가, 그죠? 권한을 알고 있는 겁니다. 권한. 그래서 내가 호출을 디나이 할지 얼로우 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책에다 적용한 대로 그거대로만 실행이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AWS 리소스를 결국은 호출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AM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Federation Identity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Federation Identity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그니토를 이제 생각하실 때 좀 헷갈리는 개념이 유저풀은 뭐고 Federation Identity는 뭐냐? 그건 두 개의 별개의 서비스예요. 풀은 유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고요. Federation Identity는 외부의 어떠한 인증 제공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앱 기능들 그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인증은 즉 여러분이 누구다라는 인증은 그 인증 제공자를 통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나는 나야라는 거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받는 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 너가 너야라는 거를 어디다 물어보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그런 이미 존재하는 인증 프로바이더한테 통해서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센티케이션을 물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이 페더레이트 아이덴티티가 페더레이트 시킬 수 있는 거는 또 하나의 인증 제공자인 코그니토 유저풀도 포함이 됩니다. 즉 코그니토 유저풀을 인증 제공자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얘가 이제 AWS 크리덴셜을 요구를 하죠. 페더레이트 아이덴티티에다가. 그럼 얘가 어떨 때는 페이스북이면 그 페이스북에다가 물어볼 거고 그게 유저풀이면 유저풀에다가 이제 물어봐서 결국은 값을 너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템퍼러리한 크레덴셜 값을 발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익스파이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PI 콜 리스판스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뒤에 그 토큰 서비스에 의해서 값이 밸리드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요. IAM 팔러시에 대한 것도 역시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람다와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IAM 기반인 거고요. 정책의 상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복하면은 이렇게 어떤 익스큐션은 API를 인복하는 걸 어떤 API를 인복하는 것을 allow 할 거고 리소스는 뭐다 아니면은 어떤 인보케이션은 디나이한다 이런 정책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게 이제 커스텀 오토라이즈, 그러니까 커스텀 인가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람다를 호출하게 되면 이 람다가 정책을 생성을 해서 그것을 리턴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커스텀 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유저풀이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게 유저풀이 아니라 이제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 즉 코그니토 페더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자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스텀 아이디 토큰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호출하면은 얘가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가 오소라이저가 뭐냐라는 걸 사실은 다양하게 등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API 게이트웨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오소라이저를 코그니토로 할 거냐,
람다, 커스텀 람다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람다가 이제 뭘 호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저쪽에다 다시 묻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 다시 물었더니만 뭐 맞아. 그러면 이제 돌려주면서 너 필요한 정책 이거지 하면서 돌려주는, 그러면 이제 제이슨 형태의 정책이 다시 부과되고 얘가 권한을 가져서 획득을 해서 역시 호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단에서 IAM에 대한 퍼미션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람다를 인보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커스텀 인가 람다 함수의 코드고요.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코드는 나중에 제가 저기 예제 형태로 데모는 아니고요. 이제 예제 구현한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의 세 가지 인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API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서라이저를 둘 수 있다. 물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픈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아무나 호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오서라이저를 등록할 때 오서라이저를 코그니토 유저 풀로 할 거냐, 아니면 커스텀 람다로 할 거냐 등등, 아니면 IAM 롤로 할 거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인증 흐름들을 보여드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가와 인증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인가와 인증. 인증은 내가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면 나다라는 것까지의 정보를 갖는 거고요. 나는 나구나라는 게 증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접근 권한을 갖는 자, 그거는 어디선가 획득을 해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AW의 리소스를 호출하는 거니까 저희가 발급해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임시 토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임시 토큰을 가지고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뭐 그럼 EC2 롤을 붙이는 거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백단에선 그 토큰 값이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되고 그 값을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STS가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인가라기보다는 그냥 인증이에요. 인증. 뭐냐면 API 게이트웨이를 아무나 호출하게 하면 안 되니까 키를 발행해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키 값을 가지고 헤더 값을 포함해서 들어오면은 그거를 호출을 허가해 주는 거죠. API 키죠. 이건 이제 일종의 인가라기보다는 인증입니다. 그럼 요런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API를 좀 콜할 때 보통 그 시크릿한 어떤 값들을 만들어서 해싱해서 그 안에 헤더에다 넣으면 그걸 뭐 호출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하는 API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API 규약을 보면 보통은 이제 헤더에다가 그렇게 변환된 이런 키 값을 생성해서 어떤 그러니까 규칙을 조합해서 그걸 해시값으로 만들어서 던져줘야 그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해시값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들은 보통 이런 키 값인 거죠. 이 키 값을 기본으로 해서 해시값을 생성하는 거죠. 이제 3자 인증 제공자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들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뭐 그 로그인한 걸 가지고 회사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뭐 우리 AWS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3자 인가 제공자,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뭐냐면 Fed 아이덴티티에서 여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기 이름이 틀렸어요. 이건 인증 제공자와의 연동입니다. 인증. 예. 어쨌거나 뭐 예를 들면 구글이든 저희 아마존 계정이든 페이스북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사인인을 할 때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에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스북에다 여러분이 앱을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앱 아이디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키값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키값과 그걸 동일하게 해서
이쪽에서 앱 아이디 값이 넘어오면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넘어가줘야 아이디 토큰을 넘겨주는 거죠. 이때의 토큰은 JWT 토큰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 토큰인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디, 그러니까 JWT 토큰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심플한 그러니까 토큰하니까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토큰이라는 건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 대한 정보만 포함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서드 파티를 하면 역시 유저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 인증 제공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행하면은 뭐 SML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어포레이션 디렉토리,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 LDAP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들 받아서 역시 코그니토 유저 풀통이나 이런 것들을 호출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딥다이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 번도 설명이 된 적이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모바일에서 그 코그니토를 많이 사용하세요. 코그니토를 이용해서 인가를 하실 때 SRP하고 뭐 NSRP 체크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SRP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면 이게 이제 쉬운 개념이 되는 거고,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으면은 도대체 이걸 쓰라는 거야, 안 쓰라는 거야, 이런 것부터 이제 헷갈리신 거죠. 자, 이걸 이제 SRP가 요구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패스워드를 그냥 플레인한 텍스트로 뭐 저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비트로 뒤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패스워드 한번 이렇게 유저 데이터에 패스워드만 노출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흔히 사용하는 방법.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로 MD5나 이런 걸 통해서 해시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MD5 해시라고 하는 게 뭐죠? 단방향이죠. 얘는 복호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패스워드가 1, 2, 3, 4라고 했을 때 해시 값이 나왔어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1, 2, 3, 4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패스워드를 서로 비교하죠? 여러분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똑같은 해시 함수로 만들어서 저장된 해시 함수가 값이 같은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심인 거죠. 패스워드를 그 서버 제공자가 뭐 아무리 해킹을 하려고 해도 패스워드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해시 값을 해서 역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거를 보통 크래킹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거, 리버스 룩업 테이블 같은 거,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딕셔너리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조합 가능한 문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막 브루트 폴스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랜덤하게 막 넣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그렇게도 하죠. 그런 걸 하려면 이제 GPU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미리 그런 그 조합 가능한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원래 플레인한 그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 그걸 미리 해시로 다 바꿔놔요. 그럼 해시 문자열이 이렇게 쫙 나한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이 패스워드랑. 그러면은 훨씬 빠르겠죠, 그죠? 내가 이걸 랜덤하게 이 생성을 해서 그걸 해시로 만들어서 그걸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해 놓은 해시 테이블 값을 쫙 두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리버스 룩업 테이블 방법이라고 하고, 딕셔너리 어택이라는 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브루트 폴스는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만 먹힌다. 왜? 요즘에는 GPU파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해시를 이런 브루트 폴스 방식이나 아니면은 리버스 룩업 테이블을 했을 때 찾기 어렵게 좀 더 만들려. 해싱한 해시 값을 실제 비교했을 때 더 어렵게 만들려면 원 소스 만드는 그 텍스트가 플레인하지 않으면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시스템에서 솔트가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해시 문자열 같은 걸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 패스워드를 붙여서 그거를 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브루털 포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소트라고 합니다. 소프트 값이라, 그러니까 SALT, 소트. 우리 말하면 그 소금 값이라고 해요. 소금 친다고 하죠. 소금 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짭짤해서 좋은 거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진짜 소금 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SRP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sorted hash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브루털 포스를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사실 코그니토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코그니토 그걸 지원하는 걸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코그니토 유저풀에서 앱을 등록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실 때 체크박스가 있어요. NSRP로 할 거냐, SRP로 할 거냐. 디폴트가 NSRP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NSRP는 이거 SRP 안 써. 왜? 복잡하거든요. 좀 이해를 해야만 이 코드를 여러분이 짜줘야 되는데, 어떤 SDK는 NSRP를 지원하고 어떤 그러니까 랭귀지 SDK는 지원을 안 해요. 우리 SDK가 여러분이 쓰는 랭귀지가 뭐 단넷이다. 단넷은 예를 들면 지원한다. 파이썬은 지원한다. 그러면 자바는 안 지원한다. 이런단 말이죠. NSRP를 이게 사실 래핑해서 한 거거든요. 래핑을 해서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SDK도 있고 안 지원하는 SDK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그니토 유저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증받는 이 모든 블로그들은 NSRP 블로그지 SRP 이용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블로그 작성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저도 작성을 했더니만 너무 제가 파이썬으로 했었는데 그 파이썬을 제가 래핑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SRP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SRP는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리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값하고 이제 어떤 특정하게 값을 생성해서 넘겨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 리퀘스트, 로그인 아이디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공개적인 임시 값도 만들고 스크램블 값도 만들고 세션 키 값을 넘겨서 그 다음에 그러한 세션 키, 공개 키 이런 것들은 서버 사이드에서 저장을 해놓고 로그인 리스판스를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받아서 클라이언트는 한 번 더 보냅니다. 뭘 하냐면은 이때는 내 패스워드가 어떤 솔트 값하고 해싱된 값을 만들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A 값과 넘겨다온 B 값을 해서 저렇게 세션 키 값 계산한 걸 통해서 나온 K 값을 또 던져줘요. 굉장히 복잡하죠. 아무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M1 값을 받아서 받은 M1과 내부 여기 서버 사이드에서 계산한 M1 값이 같으면 얘의 값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통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패스워드나 유저 아이디나 이런, 특히 패스워드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그죠? 해시드된 값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서버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로직을 거쳐서 저쪽에서 넘어온 값, 클라이언트에서 넘어온 값과 내 값이 같으면은 인증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얘는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이디 값으로 한 번 해서 리스판스 받고. 근데 이 두 번의 인증 방식이 그 코그니토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챌린지라고 표현해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유저풀에서 클라이언트 등록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그 박스에 첫 번째 거 있죠. Enable Sign-in API for Server-Based Authentication 하면 No SLP 할 거냐 말 거냐이죠.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No SRP라고 왼쪽에 체크를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SRP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없어요. 왼쪽은. 그죠? 보시면 여기 보면 얘는 앱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여기 있죠.
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 SRP니까. 얘는 요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SRP에 그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요 값으로 계산을 해서 요 값과 요 값으로 계산하고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계산을 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만 SRP, 즉 안전한 여러분의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준으로 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예요? 너가 너다 알려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인증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저풀 인간은 이렇게 레지스터링하고 뭐 그러면 이제 SMS 이메일 받죠. 보통은 내가 밸리드한 이제 이메일을 넣어주면 너 이제 사인업, 즉 내가 이제 유저 아이디랑 내 패스워드랑 내 이메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컨펌 되면 이제 나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인인 프로세스죠. 사인인 프로세스는 뭐예요? 내가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인증하는 거죠. 서버랑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SRP를 제공을 하면은 SRP를 제공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JWT 토큰 값을 들려줘요. 얘는 코그니토는. 근데 요 단계가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RP로 넘어가면은 얘가 로그인해서 ID 값하고 관련된 것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챌린지를 해요. 챌린지. 그래서 나 너 챌린지 할래. 그래서 그러니까 챌린지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를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네가 이거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나의 이 챌린지를 응답해. 내 이 도전에 응답해. 패스워드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이렇게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래 내가 챌린지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을 하마. 내가 패스워드랑 우리 아까 그 시크릿 키 값 뭐 이런 걸로 딱딱딱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알고리즘 이렇게 옆에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SDK에서 지원 안 하면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으니까 블로그에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리피케이션 하면 다음에 이제 결국은 JWT 토큰 값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챌린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코그니토의 인증 과정을 보면 챌린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SRP 관련해서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복잡한 큰 빅 인티저 값을 사용하고 막 그걸 지수 값을 해가지고 막 또 그걸 또 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JWT 토큰 값은 뭐냐면 토큰은 크게 세 가지로 구현이 돼 있어요. 토큰 값은 크게 세 가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헤더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헤더는 통상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입, 토큰의 타입. 여기서는 이제 JWT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해싱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뭐 보통 해싱 알고리즘은 이제 HMAC 같은 거나 SHA256이나 뭐 RSA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일로드라고 하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키밸류 값으로 내가 담을 정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담을 정보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클레임이라고, 이 조각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큰 유즈가 키고 얘가 밸류고, 오스 타임이 키고 얘가 밸류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시그네처, 여기 이제 서명이죠. 이 서명은 이제 헤더의 인코딩 값하고 정보의 인코딩 값을 합친 후에 주어진 비밀키로 해시를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은 복호화는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죠? 복호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제 JWT 토큰의 구성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리할 타임이 왔습니다. 인가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크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인가의 방식을 구분하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EC2를 사용하시면 롤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고 안전하다. 이런 복잡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나 모바일은 불행히도
EC2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아니면 언프리미스 어플리케이션, 언프리미스는 이제 뭐 다른 방식이 있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크리덴셜 값을 포함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 그건 위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에 크리덴셜을 두지 못함으로 외부의 인증 제공자를 통해서 모바일은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간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코그니토, 편리하기 위해서 코그니토를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그런 약간 어려운 개념들도 있는데 오늘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